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는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저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후폭풍이 거센데요. 민주당은 어제 지지자를 총결집해서 장외 투쟁을 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우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에게 힘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내라. 결국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엄혹한 그 정국을 강력하게 돌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국정농단, 헌정유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좀 독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법률가 출신으로 보셨을 때 1심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고 전에 제가 법률가로 오래 생활하면서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 사건이냐, 애초에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판결 내용 하나하나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내용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가장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지층의 이탈일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다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죽을 듯한 예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보입니다. 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법률과 양형 기준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건을 사건으로만 본 그런 독립된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정치 판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이 사법부가 그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거든요. 박 의원께서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과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들은 통상적인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허위사실 공표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발이 되고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인데 이걸 정치 판결이다.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룩하려고 애써왔던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부정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심 제도의 본질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취지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각색을 시켜서 그걸 전제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맞지 않고요. 두 번째, 백현동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앞, 뒤만 붙여가지고 중간을 빼서 짜깁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기소한 이 그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판결을 내렸죠. 또 20대, 21대 그 총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징역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징역형 하나가 선고됐는데요.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만 재판에 붙여진 게 아니고 기부행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같이 재판에 붙여진 사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형 그 선고형 자체도 매우 현저하게 균형을 일탈했다. 이런 전반적인 판단의 내용과 결론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법원의 판결 결과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재판 판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어제 장외투쟁도 그렇고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트럼프 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이 두 사람도 사법살인을 당했지만 극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이 회의를 원래 당대표실에서 하려다가 다른 공간에서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혹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나요? 네. 그때 회의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연하게 맞서자. 그리고 지금 헌정유린 상황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 부분 분명하게 평가하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좀 다지는 별다른 이견 없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박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한 사람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이런 인물들에 빗대서 민주당이 좀 결집하려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받는 행위들이 이게 민주화 운동 또는 독립운동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 차원이라면은 민주당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옹호하고 이런 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비리 사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토건 세력과 결탁한 이런 비리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장이 이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아마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처벌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네, 이 의원님, 보면 네. 이재명 대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심의 법정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하루하루 뉴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선거 시기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민간인과 결부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불법 여론조사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또 창원 산단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국민들과 역사가 심판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도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사건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개인의 비리 범죄인데 왜 이것을 민주화 또는 뭐랄까 정권에 대한 그런 탄압,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유를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여당에서는 어찌됐든 일각에서 그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할 때 여당에서는 공세 포인트가 전환됐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그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는 맥락이 좀 안 맞죠.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냐면은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나와서 현실의 법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민심의 민심과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 정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 법정에서는 유죄를 받더라도 나는 민심과 역사에서는 죄가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 직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여당 내부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재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지금 6명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두 분이라면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6분이나 지금 수사를 받다가, 물론 그 중에는 일부는 자연사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부분 자살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됐을까? 혹은 타락에 의한 그런 부분은 없을까? 굉장히 의문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그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방에 같이 계십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처음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의원들의 반응이. 그 의원들의 단톡방 내용을 여기서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단톡방 내용이 자꾸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찬반이나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그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들이 계속 확인되는 마당에 국정 운영 방향, 정책 이런 것들로 평가받아야 될 이런 엄중한 시기에 마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실책 또는 재판 결과에만 의존해서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심각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박 의원님,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뭐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죠. 특검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마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이라든지 특검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가족분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 확인도 없이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국민의힘에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일단 뭐 대표적으로 김문기 씨 유가족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족 뭐 다는 저희들 확인 안 했지만은 일단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비 먹튀 방지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라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던 부분들을 반환해야 되는 건 정당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의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상비가 있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지급하는. 여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보전하자.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죠. 만약에 반환이 안 된다라면은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공중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전을 하려면은 저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의원님,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들으십니까? 네. 그럼 지도부 회의인데 이 의원께서는 참석을 안 하시나 보죠?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 오늘 오후에 비공개 회의를 한다면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거법 관련한 발의 법안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논의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바로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비용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해서 사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요. 예. 법상 그 가압류의 대상 채권 자체가 안 됩니다. 법률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를 유죄로 몰고 가는 재판부 압박용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제1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모든 것을 걸고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국정 방향 제시하고 17%까지 떨어진 이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되살릴지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은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